안녕하세요 여러분, 공모주식 마사지맨 공마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식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전쟁이라는 화두를 통해 가지고 50일 뒤에 러시아 17만 5천 병력 이후 우크라이나 지금 침공을 준비 중이라는 워싱턴 포스트의 뉴스가 굉장히 급박하게 지금 전해지고 있죠. 크림반도 쪽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위험한 상태가 진행이 되고 있고 침공이 어느 정도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 시점까지 어느 정도 못 박아져 있어요. 50일 정도 후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는 이제 서방 쪽이죠. 나토에 들어가려고 노력하고 있고 러시아 단독적으로 전쟁을 일으킨다면 우크라이나에 이제 미국까지 뛰어들고 그러면 이제 확전이 되면 제3차 세계대전까지 시나리오가 진행될 경우에는 굉장히 우려스러운 분위기가 될 수도 있겠다. 그렇다면 코스피는 어떻게 되나 이 부분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전쟁이라는 것은 본토에서만 일어나지 않는다면 전쟁 물자에 대한 초과 수요로 인해서 전쟁 당사자를 제외한 다른 국가들에게는 상당히 많은 산업 측면으로서는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라는 초강대국에서도 주기적으로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군수산업을 발전시키고 그에 따른 다른 내수산업 같은 것도 발전시키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한반도에 일어났던 6.25 전쟁으로 인해가지고 가장 큰 수혜를 본 일본의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당사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에게는 상당히 혜택이 있을 수 있다. 러시아 침공이 어느 정도 기정사실화가 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서 러시아 내년 초 17만 5천 명 병력인데요. 이 정도에 한 7만 5천은 현역병으로 10만 명은 예비군 소집이 러시아 전체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무서운 소식이죠. 익명의 미국 관리는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러시아가 지난 봄 우크라이나 국경 부근에서 실시한 훈련에 동원된 병력의 2배 규모로 즉 17만 5천 명 규모로 내년 초 우크라이나를 공격할 계획이다. 지금 1월 말에서 2월 초로 어느 정도 작전 시한까지 나온 상태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정도 가까워질수록 전쟁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각국 증시의 반응이 상당히 엇갈리게 나오겠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군수물자 같은 경우에는 좋은 영향을 받을 것이고 나머지는 안 좋은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데 거의 대부분 코스피에는 좋은 영향이 있을 수 있다.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WP가 입수한 워싱턴 포스트죠. 위성 사진에도 러시아군 전투저수단 50개가 4개 지역에 집결해 있는 모습이 확인됐다. 벌써 시점이 정확하게 나왔습니다. 내년 6월 말, 2022년 6월 말 혹은 2월 초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위한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 러시아군은 7만 명 정도지만 예비군 10만 명을 추가해 17만 5천 명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2014년도에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이미 먹었죠. 합병해버렸죠. 여러분들이 이 소식이 굉장히 경악할 만한 소식이고 전쟁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사상 초유의 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 지역 자체적으로 2014년도에 이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해가지고 크림반도 먹은 적도 있고 그 지역 자체가 전쟁 불씨가 오랫동안 지속되어 있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군집결이 처음이 아니고 이제 어느 정도 결말을 맺으려는 움직인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 뉴스 쭉 보시면 2016년도에도 나토, 러시아 대응 병력 30만 비상대기전, 크림반도 중심으로 러시아 반군이 다시 공격을 재개 뭐 이런 식으로 했고 2014년도에도 마찬가지고 러시아 병력 진강 맞서 나토와 훈련한다고 돼 있죠. 그리고 미국 BBC 러시아 병력 10만 명, 우크라이나 국경 집결 이런 식으로 2014년도에 있었고 지속적으로 지금 한 2년 주기로 전쟁에 대한 불씨가 계속적으로 살아나고 있는 중입니다. 상당히 긴장이 계속되고 있는 위험한 지역이 있는데 실제 전쟁이 발발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긴장 유성이 이번에 현실화된 것이죠. 언젠간 일어날 일이었는데 이번에 일어나게 됐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러시아 목적이 뭐냐? 표면적으로는 이제 나토가 더 이상 동진하지 않고 러시아 접경 지역에 무기 배치를 하지 않도록 미국 등과 구체적인 합의를 모색할 것이라면서 서방의 이와 관련된 협상을 제의하기도 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미국 주도의 북대서양 조약기구 이게 나토입니다. 나토의 동진으로 표현되는 서방 세력과 확장에 따른 안보 위기가 문제의 핵심이라고 말한 셈이다. 우크라이나의 친서방 정권이 들어선 2014년 그러니까 친서방이라고 하면 유럽이죠. 유럽에 붙으려는 우크라이나의 러시아는 크림반도 병합을 단행해 서방 세계를 경악하겠다. 2014년도 그때부터 전쟁 불씨는 계속 있었습니다. 드디어 이제 촉발이 된 거죠. 이후 우크라이나는 나토 가입을 더욱 강하게 추진했고 영토를 한번 뺏긴 경험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러시아에 붙지 못하고 이제 서방 세계 쪽으로 좀 더 강하게 의지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죠. 2019년 2월에 나토 가입을 헌법에 명시하기에 이르렀다. 우크라이나에서는 헌법에다가 러시아를 등지고 나토의 유로에 붙겠다 이런 거를 명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해 5월 취임한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 정권이 추진한 친서방 정책 노선을 계승하겠다. 정권이 바뀌었지만 친서방 정책을 계속 이어왔습니다. 나토 가입을 밀어붙였고 지난 9월엔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나토 가입을 승인해달라고 미국에 요청했다. 나토
나토 유럽 연합인데 불구하고 미국이 있다가 요청했죠. 즉 미국이 상당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후 국경에서 러시아의 군사 행동도 더 활발해졌고 그리고 2021년 드디어 이제 작전 시점까지 나온 그런 결과가 되었다. 나토 홈페이지 가보면 이렇게 지도가 있어요. 이렇게 색깔 칠해져 있는 음영 부분이 지금 나토 회원국인데 여러분 쭉 뭐 프랑스도 있고 저머니도 있고 폴란드도 있고 터키도 있고 그런데 아직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반영이 안 됐죠. 그 다음에 모스크바하고 우크라이나가 굉장히 붙어있기 때문에 러시아 입장에서도 만약 이렇게 이제 땅 따먹기를 해가지고 나토가 이렇게 싹 먹어버린다. 그러면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 잘 보시면 그 안 된 부분이 있어요. 여기가 러시아 땅입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여기에 부동항이죠. 부동항을 향한 야욕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서든 연결하기 위해서 표면적으로는 나토가 가면 갈수록 동쪽으로 진출하는 것을 러시아는 굉장히 위협을 받고 있다. 이런 게 표면적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이 부분 러시아 땅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이제 병합해가지고 어느 정도 영토에 대한 야욕을 들어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추천은 이제 나토 홈페이지에서 나온 거고요. 보시다시피 터키 같은 경우에도 이미 나토 가입을 했고 계속 동진하고 있는 게 보이시죠? 러시아 입장에서도 모스크바가 지금 서방 쪽하고 붙어있기 때문에 상당히 무서움을 느끼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나토가 뭐냐? 서유럽과 미국 사이에 체결된 북대서양 조약,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이죠. 트리티가 조약이니까 북대서양 조약의 기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군사연합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아니고 실제적으로는 경제까지 방위까지 기타 기관까지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경제 쪽은 EU 쪽으로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EU가 유명할 뿐이죠. 역사를 보면은 제2차 세계대전 뒤 미국, 소련의 냉전이 격화되는 가운데 바르샤바 조약 기구 등에 따른 소련 및 동유럽의 사회주의 진영에 대응하여 자본주의 옹호를 위한 군사 동맹망의 중요한 일부를 형성. 그래서 소련하고 동유럽의 서진이 이어지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유럽에서 나토를 결성한 거죠. 최초 가맹국은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이제 승전국이고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베네룩스 수상국이라고 합니다. 그다음 포르투갈, 덴마크,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캐나다 그리고 그 뒤에 그리스, 터키가 1952년도에 들어갔고 소독이 1955년도, 에스파냐가 1984년도에 가맹했습니다. 현재까지 나토 회원국은 아니지만 우방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우크라이나 해놓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놨습니다. Cooperation with Ukraine, 우크라이나하고 협동, Sovereign, Independent and Stable Ukraine, 자치적이고 독립적이고 안정적인 우크라이나 이렇게 설명을 해놓고 강력한 민주주의에 대한 헌신, 법의 지배에 대한 헌신, 유럽과 북대서양 안보의 키가 된다. 1999년도 이전에 보면은 Have since developed 발전시켜왔다. 나토의 파트너십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형성시켜왔다. 2014년도 이후에 크림반도 병합이죠. 러시아의 크림반도 이후에 In the wake of the Russia-Ukraine conflict,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대립이 격화되면서 협동은 더 강화져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토와 우크라이나는 밀접한 관계임을 명시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나토 홈페이지에서 그대로 따온 겁니다. 나토가 지금 당장은 우크라이나가 회원국까지 되는 그런 지위는 아니지만 굉장히 확고하게 동맹에 대한 의지를 부사르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전쟁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거고요. 미국이 단일 국가로서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런 거 침공할 때면은 단독적으로 군사작전 할 수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 이런 데는 그다지 우방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지금 러시아의 적대적인 세력으로 우크라이나를 주축으로 해가지고 지금 나토라든가 미국까지 상당히 연합하고 있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번 만약에 전쟁이 실제로 발발하고 이루어진다면 제3차 세계대전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가 형성될 수 있겠습니다. 상당히 많은 분들이 제3차 세계대전까지 보고 있는 그런 증거가 뭐냐면 구글 가가지고 최신 검색어들을 보시면 제3차 세계대전에 대한 검색어가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비단 저 혼자만의 우려는 아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러시아 잇따라 외교관 추방 명령 서로 너무 갈 때까지 갔죠, 여러분. 일단 전쟁 발발하기 전에는 외교관 추방이 먼저거든요. 이렇게 우크라 긴장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보면서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시 심각한 대가 치를 것 이렇게 경고까지 하겠죠.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말싸움으로 일단 시작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외교관 추방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쟁 선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적으로 전쟁이 발발하는 거죠. 이제 그 단계 중에 지금 2단계까지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코스피에 대한 영향은 어떨까? 평소에는 사소한 수식으로 취급되는 뉴스, 미국하고 이라크하고 전쟁한다. 이런 것이 우리 본토에서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사소한 소식으로 많이 취급됩니다. 근데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코스피가 굉장히 안 좋지 않습니까? 코스피뿐 아니라 미국의 나스닥이라든가 이런 게 금리 인상이어가지고 상당히 떨어지고 있는 이런 형국을 보이는데, 이런 때는 아주 사소한 뉴스, 당장 한반도에 미쳐지지 않을 그런 효력이 있더라 해도 상당히 많이 떨어지는 그런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즉 러시아의 전쟁 위협이 뉴스로 하나씩 표면화되기 때문에 그때마다 코스피는 출렁일 것이죠. 코스피에 대한 큰 방향성은 이렇게 밑으로 어느 정도 이제 방향을 잡았어요. 금리 인상 때문에 가장 큰 영향이죠. 그런데 이제 오미크론 발생했다 그러면 한번 푹 떨어지고 다시 어느 정도 회복했다가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한다 그러면 다시 한번 푹 떨어지고 또 어느 정도 복귀했다가 어느 저점을 형성할 때까지 이래 더 이상 떨어질 때 없을까지 이렇게 계속 하다가 또 이제 어느 정도 올라가는 그런 형국을 보이게 되겠죠. 그러나 실제로 전쟁이 발발하면 한국의 수출은 급증할 거예요, 여러분. 전쟁이라는 것은 자기 나라에서만 안 일어나고 다른 나라에서 일어나면 이제 물자라든가 물품에 대한 추가 수요가 계속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제 군수 물자라든가 그쪽에서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출이 급증하고 기업 이익 증가에 선순환이 양상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장기 호재라고 볼 수 있겠죠. 예를 들어 가지고 베트남 전쟁에서 우리나라 한국이 수출에 큰 이익을 받고 당장 우리나라의 역사지 않습니까? 그리고 6.25 전쟁 같은 경우에도 일본이 가장 큰 수혜국이 되지 않습니까? 상당히 전쟁은 잔인한 것이지만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전쟁은 돈입니다. 직접적으로는 방위사업주가 첫 번째 이제 혜택을 보겠죠. 한화라 가니까 많이 잊어버리신 분들인데, 한화가 한국 화약의 주말이죠. 화약이라고 하면은 뭐 미사일이나 이런 데 들어가는 이제 화약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총알도 마찬가지고요. 한화 시스템이라든가 한국 화약 전통 방위사업주로 묶을 수 있겠죠. 하나그룹주. 그리고 LIG 넥스원은 이제 유도 미사일 같은 거, 미사일, 빅테크, 이제 군통신, 라이다 등 라이다로 해가지고 자동차 자율주행 이쪽으로도 묶일 수 있으니까 이번에 전쟁뿐만 아니라 자율주행 차로도 묶여가지고 상당히 괜찮을 수 있겠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간접적으로는 전쟁 장사자들의 자국 내 산업 생산을 한계로 이제 자국에서 생산하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이제 생산, 특히 뭐 총포탑 같은 거, 방위 사업 같은 거 이제 생산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수입을 해올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넓은 범주에 거쳐가지고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물자를 생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세계 유일의 분당 국가다 보니까 전쟁에 대비가 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상당히 많은 물자를 한꺼번에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식료, 성유 우호까지 상당히 많은 부분이 혜택을 볼 것이다. 그런데 피해 업종도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여행 주군 쓰고 있죠. 그리고 오미크론 한번 발발해가지고 마찬가지인데 여행 이번에 전쟁까지 발발해버리면 여행주는 아주 떡나게 버릴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유가가 급등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석유화하고 정유가 장기적으로는 호재지만 단기적으로는 이제 좀 안 좋은. 고마워 함께하는 공모주식의 재테크, 오늘은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간의 전쟁이 상당히 가깝게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알려드렸고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증시와 관련된 얘기 지속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공모주식 마사지맨이었습니다.